질문. 자, 1-3번. 3등분하는 두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등분입니다, 등분. 자, 여기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점과 이 점을 좌표 평면 위에서 관찰하고 싶은 게 아니죠. 그냥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관계가 궁금한 거지. 그러니까 좌표 평면은 그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점이 여기 어딘가 있나 봐. 그런데 이 점의 좌표가 이렇게 3등분했다 그랬으니까 세 조각으로 쪼개겠다는 거잖아.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1대 1대 1이 되는 거지. 괜찮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비율을 따지면 1대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비율을 따지면 2대 1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1대 2와 2대 1은 1대 2와 2대 1은 뭐 이렇게 이야기할까? 선분 A, B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B, A를 기준으로 한다. A, B를 기준으로 한다. 이거 다른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렇기 때문에 선분 A, B라는 멘트가 있어서 A에서부터 거리가 1, B에서부터 거리가 2란 뜻이고, 얘는 A에서부터 거리가 2, B에서부터 거리가 1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우리는 내분했다, 안쪽에서 쪼개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3등분점 중에 A에 가까운 이 점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써서 X는 X끼리, Y는 Y끼리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2대1로 내분하는 빨간색을 계산을 할 때도 이렇게 식을 쓴 다음에 이렇게 X는 X끼리, 그 다음에 Y는 Y끼리 이렇게 계산을 한다. 항상 이걸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이쪽 방향. 알겠죠? 공식입니다. 지금부터는 공식을 생각보다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공식이 있어 하고 나면 그냥 그 공식을 막 몰아서 그냥 막 써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해는 한 번 하는 거고, 그 한 번 이해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그거와 관련된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푸는 거야. 알겠죠? 자, 또 이거 안 어렵잖아. 어려운 것처럼 받아들이면 안 돼. 자, 또 앞에 거 질문해도 돼요. 질문하세요. 질문. 자, 14번 문제. 자, 요거 니네 그 뭐야, 2차 함수할 때 이거와 비슷한 문제들을 풀어본 적이 있을 텐데 아닌가? 요런 스타일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문제가 길다는 건 문제에서 시키는 행동이 있다는 뜻이거든. 알겠죠? 문제에서 어떤 행동을 시키고 싶을 때 저렇게 문제를 길게 써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행동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말이. 이거 약간 국어의 영역이에요. 알겠죠? 말이 이해가 돼야 돼. 수학적인 능력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말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얘를 X축, 얘를 Y축이라고 하자.
여기에서는 요 문장을 쭉 읽다 보면 여기 요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 이제 위에 거를 쭉 읽어보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면 A라는 애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B라는 애가 위로 가고 있다. 그래가지고 얘네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움직이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속 얼마 이런 멘트가 나온다면 내가 거속시 문제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여기에서는 내가 거리를 계산하고 싶으면 시간에 대한 표현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시간을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시간을 T시간 이렇게 문자로 잡아준다 이거지. 이까지 하고 나면 A는 서쪽으로 10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출발. 그럼 A의 원래 좌표는 마이너스 10,0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할 수 있죠? B 좌표는 남쪽으로 5km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거를 0,-5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식의 표현이 필요하고 그 다음 A는 동쪽으로 시속 3km의 속력으로 간대요. T시간 움직였어. 그럼 A가 움직인 거리는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3T만큼 오른쪽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할 수 있겠어요? 여기 A는 동쪽으로 오른쪽으로 시속 3이니까 T시간이면 3T만큼 움직인 거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어려워요? 할 수 있어요? 계산할 수 있어 이거? 왜 대답이 없냐? 다시 모르면 내가 계속 같은 말을 또 해야 돼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래서 A가 움직인 거리를 계산을 하려면 A가 움직일 때 시속 3km라며 내가 몇 킬로 움직였는지 몇 시간 동안 움직였는지 모르니까 T시간만큼 움직였다라고 하자.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워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T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좌표 평면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는 건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 있는지는 못 찍는 거야. 이해돼? 어디에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는 거지. 왜냐하면 3T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죠? 아무데나 찍는 겁니다. 아무데나 찍어서 우리는 여기를 요렇게 쓰는 거죠. 어려워요?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3T만큼 더한 거야.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B는 북쪽으로 위로 시속 4km만큼 움직였어요. 그래서 B가 움직인 거리는 시속 4km니까 4T만큼 움직인 겁니다. 위로 움직일 때도 우리는 플러스라고 하죠. 좌표 평면에서. 그래서 B의 위치는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대충 찍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A와 B의 거리가 최소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거리가
최소가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받아들이면 되겠네.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10 플러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5 플러스 4t의 제곱 이런 식으로 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니네가 이제 공부할 때 이야기하는 건데,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예요. 순서는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니네가 공부를 하는데 내가 설명하는 걸 까지만 해야 돼요. 내가 설명하고 있을 때. 내가 설명을 하고 있을 때는 니네는 이걸 듣고 여기까지만 해야 돼. 요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설명이 끝날 때 니네 문제풀이가 같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나는 설명이 끝났고 니네는 다시 풀어야지 처음부터. 이해되죠? 니네는 내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까지 문제풀이는 나중에 다시 하는 겁니다. 자, 또 모르겠다. 188쪽에 4번. 4번. 자, 4번 문제 봅시다.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도 이걸 좌표평면에다 그림을 그리면 이쁘기는 하거든? 모양이 약간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 느낌이 들어. 근데 여기서도 문제에서 원하는 건 두 점과 이 직선 위에 있는 좌표 사이의 관계가 궁금했던 거죠. 거리가 같은. 그러니까 느낌은 이거야, 그냥. 그러니까 A가 여기쯤 어딘가 있고 B가 여기 어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리가 같은 지점을 찾는 거지. 뭐 여기쯤 이런 느낌. 뭐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점 위에 있는 얘를 문자로 잡는다.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거든. 모르는 위치를 문자로 잡는 게 어려워요. 알겠지? 왜냐하면 무에서 유를 처음 니네 스스로 창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게 거의 없어. 중학교 때는 모르는 좌표를 a,0이라 하자. 이렇게 다 준단 말이야. 그래서 니네가 어디서 시작할지를 다 알려줘. 여기서부터 출발해 라고. 근데 안 주는 문제가 있거든. 그래서 안 주는 문제들을 니네가 겁나 중학교 때 힘들어해요. 알겠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어디를 뭐라고 하자라는 멘트를 안 줘. 됐죠? 그러니까 니네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는데 라는 느낌으로 점을 찍는 거, 그 점을 문자로 잡는 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지. 이 점을 이렇게 쓸 수 있어야 한다. 요게 중요한 거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거리가 같다 그랬으니까 P에서 A까지의 거리를 잰다. 됐죠?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공식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X 사이의 거리, Y 사이의 거리예요. 거리. 그래서 한 방향으로 빼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자, AP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라 그러면 여기에서 A에서 얘를 뺀다. 괜찮아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때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도 되고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도 돼요. 상관없거든. 어차피 우리는 절대값을 씌울 거고 거기에 제곱을 할 거라서. 괜찮습니까? 거리라는 건
일반적으로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는 거기는 한데 항상 큰 숫자가 뭔지를 내가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 문자가 섞이면. 그렇기 때문에 아무 방향이나 빼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얘를 빼서 요렇게 여기에서도 A-2에서 2를 빼서 요렇게 이게 좀 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빼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A-4의 제곱 A-4의 제곱 괜찮나요? 양면 제곱해서 이거 구하면 되지 뭐. 됐죠? 자, 또 질문. 또. 180쪽에 질문. 180쪽에 189? 189에 7번? 11번? 자. 아하, 이거는 조금 니네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이걸 모르는 이유를 본인 스스로 알아야 돼요. 내가 진짜로 모르나 아니면 하기가 싫은 건가. 이게 생각을 조금만 하면 되거든. 이거 문제를 똑바로 읽었으면 이 문제를 못 풀 수가 없어. 이게 다 정사각형이고 여기가 21,12면 이 길이가 얼마일까?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내가 알 텐데 그치? 이게 어려울 리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그전에도 이야기했는데 고등학교 수학은 어려운 척 할 수가 없어. 선생님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알겠지?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거야. 고등학교 수학은. 알겠지? 고등학교 수학은 선생님들도 인정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쫙 나열되어 있어. 그래서 니네가 그 중에 어려운 문제 딱 한 가지 찍어서 물어보잖아? 그러면 야 이거는 겁나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니까 잘 기억해야 돼 라고 하면서 계속 별표 쳐주는 거야. 그 문제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니네가 어려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조금 생각해봤는데 이거 좀 어려운데? 그래서 질문을 해. 근데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말이 안 되게 쉬운 문제들이 있어. 알겠지? 그런 것들은 니네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들이다. 알겠지? 고민을 조금만 하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이거 좌표 찍고 여기가 4면 여기 좌표 찍고 괜찮니? 그러면은 A와 B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A 좌표가 뭔데? 4,0이고 B는? 13? 아니 9 여기가 99. 그래서 여기가 9,10. 할만하잖아. 할만해. 생각보다 할만해. 이렇게. 또 모르겠다. 모른다. 어렵다. 지금 빨리빨리 질문하세요. 이게 내 생각이 얼마나 깊어져야 되는지를 본인 스스로 알아야 되니까 계속 질문을 해. 내가 모르는 거를. 그래서 계속 알아가야지. 없어요? 자, 진도 나가도 돼, 그러면? 나 나간다, 진도. 나간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자, 필수 예제 2번 봅시다. 별표. 어려워서 별표가 아니라 이런 문제들을 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문제들을 좋아하는 거야. 이 문제를 낸 사람들. 문제를 만들 때. 애초에 이런 것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자. 요런 표현이 원래 내분점, 외분점에서는 잘 안 쓰이는 표현인데 일부러 쓰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기하 벡터에서 벡터 이쪽 내용에서 이런 기호를 써요. 알겠죠? 벡터로도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을 표현을 하거든? 니네가 나중에 고등학생 되면 물리 시간에 벡터 배울 거, 지금도 배우나? 중학생 때는 안 배우지. 고등학교 올라가면 벡터 배울 거예요. 그래서 벡터를 배울 때 이제 벡터를 가지고도 내분점, 외분점을 하는데 그때 쟤를 되게 많이 써. 그래서 일부러 어려워 보이라고 막 섞어서 내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선생님이 좋아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런 문자가 섞인다고 해서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겠지. 내분을 해보니까 1사분면에 있다. 그래서 내분을 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공식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분모는 1이고 7t 플러스 2 마이너스 2t 1분의 마이너스 t 플러스 5 마이너스 5t 이게 내가 구한 내분점인데 t 값에 따라서 막 위치가 바뀐다는 뜻이겠죠. 이제 괜찮습니까? 만약에 t가 3이면 3대 마이너스 2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잖아. 이런 마이너스 1은 못 봤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외분한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벡터에서는 괜찮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아직 덜 배웠으니까 여기에서는 t가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면 2분의 1 대 2분의 1이니까 1대 1로 내분하게 되는 거고 괜찮습니까? t가 예를 들어서 3분의 1이면 3분의 1 대 3분의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1대 2로 내분하는 거고 괜찮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자,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하고 나면 5t 플러스 2, 마이너스 6t 플러스 5가 됐다. 난 이게 1사분면에 있고 싶다. 1사분면은 얘가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다. 괜찮습니까? 요거 t의 범위 구해서 동시에 만족하는 거 찾으면 되죠.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2사분면에 있고 싶다. 3사분면에 있고 싶다. 4사분면에 있고 싶다. 이렇게 문제를 막 골라서 낼 수 있다는 거지. 괜찮아요? 할 수 있겠어요? 특별한 건 없죠? 충분히 하면 합니다. 자, 다음. 자, 등식을 만족시키는 선분 연장선 위의 점. 자, 우리는 이제 이 표현을 알아야 돼요. 요 표현. 그래서 EAB는 BC다. 이거 중학교 때도 되게 많이 헷갈렸을 텐데 비례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원래 AB 대 BC는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2AB가 나오려면 여기에 2가 있고 여기에 1이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비례식이랑 B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실제로는 얘가 얘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얘가 얘와 관련된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문자를 어떤 식으로 잡으면 어떻게 잡냐면 AB를 뭐 K라고 할 때 BC를 2K라고 해라. 뭐 이런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A가 있고 B가 있는 거예요. A 좌표는 0,1이고 B 좌표는 7,5입니다. 근데 A에서 B까지 거리를 K라고 하고 B에서 C까지 거리를 2K라고 했을 때
거리를 EK라고 이야기했지 방향을 말해준 적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난 이거를 K라고 하겠어. 그러면 B에서 C까지 거리가 2K가 되려면 여기에 C가 있어가지고 A에서 B까지 거리가 1, B에서 C까지 거리가 2, 1대 2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거죠. 괜찮아요? 이 표현 가능하죠? 자, 그런데 꼭 이렇게만 되는 건 아니다. A에서부터 B까지 거리를 난 K라고 하겠어. 근데 오른쪽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잖아. 그죠? C의 위치를 오른쪽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왼쪽에 C를 잡아가지고 요 거리가 똑같이 K면 이 거리가 2K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도 괜찮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내분, 외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길이야, 길이. 그지? 괜찮아요? 얘는 그냥 길이를 이야기한 거야, 길이. 이제 이해됐죠? 길이를 가지고 위치를 찍은 다음에 외분과 내분을 다시 말해야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노란색은 외분으로 말하자면 A에서 3만큼 떨어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이해해야 돼요. 선분 A, B를 3대 2로 외분한 위치다. 외분과 길이를 헷갈려 하면 안 돼요. 괜찮습니까? 외분 점은 위치에 관한 이야기거든. 괜찮아요? 여기서 말하는 얘와 얘는 길이에 관한 이야기고. 괜찮죠? 그래서 길이랑 이제 외분 점이랑 헷갈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선분 AB를 1대 2로 외분하는 거죠. 위치다, 위치.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위치를 찾는 거는 이제 공식을 쓰면 되는 거니까. 괜찮습니까? 공식을 쓰면 되는 거니까 니네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점 C의 X좌표는 양수다라고 단이 있네. 그럼 두 개 중에 하나는 안 된다는 의미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단이라는 멘트가 없었다면 둘 다 생각해야 되고. 괜찮아요? 자, 그러면 밑에 봅시다. 문제가 조금 이쁘지 않네. 밑에 거 내가 다른 문제 한번 내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수직선 위에 있는 걸로 합시다. A가 2개 있고 B가 10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 C가 있는데 A에서 C까지의 거리의 비율, B에서부터 C까지의 거리의 비율이 5대 3이다. 자, 이걸 만족하는 점 C 좌표를 구하도록 합시다. 두 개예요.
이게 식을 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을 그림으로 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식은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써주기만 하면 누구나 풀 수 있거든. 그런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라는 거를 수직선으로 조금 표현을 해줄 수 있으면 좋다.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인데 AC랑 BC가 5대 3이면 여기 안에서 이렇게 5대 3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길이 B가. 괜찮죠? 그런데 C가 안에 있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잖아. 그죠? 그래서 5대 3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조금 더 길게 가야 되겠다. 이런 느낌. 괜찮습니까? A에서 C까지 거리가 5고 B에서 C까지 거리가 3이다. 이해됐나요?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5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 될 수도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5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까 전에 또 다르죠? 아까 전에는 그 위치를 찍고 나니까 외분점의 비율이 달라졌잖아. 그죠? 아까 전에는 1대2라고 했는데 3대2가 됐다가 그 다음에 1대2로 외분했다가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치를 찍어 놓고 그 다음에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비율을 말을 해야 된다. 알겠죠? 요게 무조건 이게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3-1번 문제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3-1번. C의 X좌표는 음수이다를 빼고 일단 위치 두 개를 한번 잡아봅시다. 자, 봅시다. 자, 우리 여기에서 이제 니네가 또 알아야 될 게, 여기. 그래서 A에서부터 B까지 거리를 내가 2K라고 했을 때, B에서부터 C까지의 거리를 3K,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것들을 여기에다 적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 A, B가 3을 곱해서 얘랑 같아질 거기 때문에, 그냥 A, B가 2고, B, C가 3이면은, 3 곱하기 2, 2 곱하기 3 같아질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냥 서로 같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간다. 서로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간다. 서로 필요한 걸 가지고 가면 같아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AB가 2 가져가고 BC가 3 가져가면 저거가 같아질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AB를 그냥 2K라고 말하고 BC를 3K라고 그냥 말해도 되는 거예요. 비례식을 안 쓰고. 괜찮지? 자, 그럼 여기에서 AB의 길이가 2K라고 했을 때 BC의 길이가 3K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여기를 C라고 이야기하면 된다라는 건데 이 C의 위치를 외분점의 입장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다현아 몇 대면? 5대 3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A에서 5만큼 떨어져 있고 B에서 3만큼 떨어져 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2대 3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얘는 길이에 관한 거지 위치에 관한 걸 이야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위치에 관한 건 B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다시 여기 A에서부터 B까지 거리를 2라고 봤을 때 B에서 C까지 거리가 3이면 이렇게 내가 3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2대 3? 이해되나? 그럼 여기에서 이 길이가 비율이 2면 얘가 3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1일 거 아니야. 괜찮아? 그러면 기범아 이거 몇 대면? 뭐라고? 2대 3? 다시 A와 B를 기준으로 C가 여기에 있어. 내분점 외분점 이야기할 때 이 C가 바깥쪽에 빠져있으니까 외분점이지. M 대 M. 여기서 이 M은 선분 A, B 이렇게 이야기하면 A에서부터의 거리 B에서부터의 거리야. 그럼 몇 대 몇이야? 뭐라고? 안 들려. 2대 0? 다시. 자, C의 위치는 A로부터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이거지. 알아들어?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애가 B에서부터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이거지. 이거 1대 3이라고 말을 해야 돼. 다시 한 번 더.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과 길이를 이야기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이 길이를 2대 3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이 외분점이 2대 3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위치를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공식처럼 외우는 거지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건지는 알아야 되니까. 다음 필수예제 4번 봅시다. 평행사변형. 마찬가지 우리는 평행사변형을 좌표평면 위에 그리는 게 궁금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평행사변형이라고 한다면 평행사변형을 어떤 위치관계로 판단할 것인가 가 중요한 거겠죠. 요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2,3 여기가 4, 마이너스 1 A, B 1,8 요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자, 평행사변형 니네가 알고 있는 성질 중에 뭐가 있냐면 평행하다, 아니면 이렇게 평행하다. 이거 배웠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로 판단한다면 두 직선이 평행하되 뭐가 같아야 된다고요?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고 배웠죠? 맞아요. 기울기가 같으면 평행한 거야. 기울기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으로 구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울기를 구해볼까? x가 얼마 커졌어요? x가 얼마 커졌어? 3. y가 얼마 커졌어? 5.
괜찮습니까? 기울기가 같다면 커지는 게 같아야 되지 않겠냐? 맞아요? 그럼 A는 얼마야? 7이고 B는 얼마야? 이렇게 구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거를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이것도 괜찮기는 한데 이거 말고 뭘로 할 거냐면 평행사변형의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대각선을 그으면 대각선이 이렇게 2등분 된대.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중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려고 한다. 그러면 B와 D를 가지고 중점. 우리 중학교 때 중점에 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야. 중점 얼마? 1이랑 5가 있으면 3. 이걸 계산하는 식은 뭐야? 2분의 이거란 말이죠. 괜찮습니까? 우리는 이거를 내분점이라고 볼 수 있고 비율이 중점이니까 같아야 되잖아. 1대1. 괜찮아요? 그래서 1대1은 뭐 A, B 이렇게 있을 때 2분의 B 플러스 A 같은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1대1 중점에 관한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고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그냥 그대로 쓰면 된다 이 말이야. 괜찮죠? 그러면 여기 중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러면 x는 x끼리 y는 y끼리 계산하는 거니까 2분의 4 플러스 1 2분의 8 마이너스 1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까지 괜찮아요? 여기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거 괜찮아요? 이거랑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거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a와 2분의 3 플러스 b가 같아야 돼.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요렇게 갖고 싶다 해서 a와 b를 구해도 7,4가 나온다 이겁니다. 괜찮니?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복잡하지 않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름모가 있거든? 밑에 마름모 있나 봐. 보자. 마름모. 자, 4-3번 문제 봅시다. 마름모는 니네가 풀 수 있게 이제 그냥 다 풀어주지는 않을 건데 마름모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A, B, C, D를 쓰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대각선을 그었을 때 서로 수직 이등분한다. 근데 수직을 여기서 써먹을 수는 없거든. 괜찮죠? 그래서 A와 C의 중점과 중점 그 다음에 BD의 중점 이거 선분이라고 하면 좋네. A와 C의 중점 B와 D의 중점 같다. 여기서 이렇게 같다고 하는 건 평행사변형 성질이에요. 괜찮죠? 마름모는 평행사변형 다음으로 만들어지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마름모 성질 중에 알고 있는 거 뭐 있냐? 지훈아. 네 변의 길이가 같다. 이걸 하나 더 써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모양을 보면 알겠지만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어. 숫자가 다 나와 있잖아. 그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 괜찮습니까? 이 길이랑 같다. 이런 식으로 쓰면 얘와 얘네를 섞어서 A와 B를 구할 수 있다. 이까지 괜찮아요?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이 당연히 두 개여야 되는 겁니다. 이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 필수예제 5번 별표
잘 기억해 주세요. 내각의 이등분선입니다. 이거 내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기억하라 그랬죠? 파포스 중선 정리랑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파포스 중선 정리가 비슷하게 생기기는 했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렇게 되거든. 이게 중선 정리.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거 공식이야. 외워야 돼. 공식이야. 외워야 돼. 그리고 요거 이거는 진짜 겁나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외워야 돼. A 대 B는 M 대 N. 괜찮습니까? 요거 겁나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AB 길이를 구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안 씁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지만 성분 AB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때 이렇게 공식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자, A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X 사이의 거리 차이가 얼마지? 마이너스 2랑 1이니까 기범아 마이너스 2랑 1 성분 AB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거야. X 사이의 거리 차가 얼마지? 그래서 3의 제곱. 나 Y 사이의 거리 차가 얼마지?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성분 AB를 계산한다 이겁니다. 알겠죠? X 사이의 거리차, Y 사이의 거리차예요. 이런 공식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자, 여기 X 사이의 거리차 A랑 C. X 사이의 거리차 얼마야? 기범아? A랑 C. Y 사이의 거리 차이 얼마야? 이런 식으로 거리를 계산한다 이겁니다. 알겠죠? 공식에다가 점을 대입하는 느낌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안 돼. 알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A와 B 사이의 거리는 5, A와 C 사이의 거리는 10. 이게 5랑 10이거든? 그럼 길이의 비율은 1대2란 말이야. 괜찮습니까? 그 비율이 여기에서도 만족한다 이거지. 1대1. 괜찮습니까? 그럼 우리는 D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됐죠? 이거는 그냥 모르면 못 풀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써먹을 수 있어야 돼. 됐죠? 오늘 무게중심까지만 딱 합시다.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입니다. 자, 니네가 알고 있는 무게중심의 성질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자, 무게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게중심은 중선을 긋는 거죠. 맞습니까?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이에요. 이해되지?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이에요. 그래서 파포스 중선 정리가 여기서 쓰이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무게중심 문제에서 파포스 문제가 섞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자, 요렇게 성분 AM G는 무게중심이고 성분 AM의 길이가 18이다. BC의 길이가 20 뭐라고 하지? 그냥 20이라고 할까? 20일 때 BG의 제곱 더하기 CG의 제곱은? 이라고 물어보는 말이죠. 뭔가 어려워 보이죠?
그죠?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을 니네가 잘 쓸 수 있다면 우리는 그냥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G가 무게중심일 때 삼각형의 성질 중에 여기가 2대1로 나뉘어져요 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A에서 M까지 길이가 8이면은 GM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GM의 길이는 비례배분 3분의 1.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 길이가 실제로는 6이거든.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파포스의 중선 정리를 만족해서 BG의 제곱, CG의 제곱은 2의 GM의 제곱, BM의 제곱.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이게 파포스 중선 정리 공식이야. 그래서 대입하면 되죠. 괜찮나요? 요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기억해야 돼. 그리고 요런 거 배웠습니다. 무게중심이 만들어지고 나면 요 삼각형 넓이랑 이렇게 3등분 된다 했습니다. 넓이가.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아, 네. 넓이가 3등분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전체 넓이를 구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넓이를 계산을 할 때 곱하기 3분의 1에서 구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정삼각형은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 다 같은 데 있다는 거고. 괜찮지? 거기까지는 니네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가 2대1이라 그랬고 여기가 당연히 1대1일 거 아니야.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래서 x1, y1, x2, y2, x3, y3 라고 했을 때 무게중심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라는 거지. 됐죠? 자, 여기 먼저 M좌표를 한번 구해봅시다. M좌표는 얘와 얘의 중점이야. 괜찮니? 지훈아, 몇 콤마면? 2분의 x2 마이너스 더하기 더해야 돼. x3 이렇게 또 2분의 y2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A와 M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G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A와 M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G야. 그래서 2대1 이렇게 쓰고 A 그리고 M 이런 식으로. 윤수야 어떻게 돼? 3분의 곱하면 내분점 이쪽 먼저 곱해야 돼. X좌표 X는 X끼리 X는 X끼리 또 내분점 하고 있는 건지 알겠어? 얘랑 얘랑 곱하면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됐습니까? 이게 무게중심이에요.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고 나니까 어때? 3분의 X 3개 더하고 3분의 Y 3개 더하고. 괜찮습니까?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건 되게 쉽다라는 거죠. 공식이 있다. 됐죠?
그래서 무게중심은 이 공식으로 푼다. 괜찮죠? 여기까지 할 수 있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뭐 별거 없어요. 그러면 필수 예제 6번 봅시다. 요가고 좀 쉬자. 자, A, B, C가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원점이에요. A와 B 좌표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3분의 X 좌표를 다 더하고 3분의 Y 좌표를 다 더하면 무게중심인데 그게 원점이니까 이렇게 될 거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0이고 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7이니까 이거 연립방 변식하면 되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문제를 쭉쭉 한번 풀면서 모르는 문제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쉬는 시간.